자, 2교시 할게요. 책에 있어요.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 두 글자로 권리가 변동되거나 형성될 수 있습니다. 라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매개체가 법률관계가 변동되거나 형성되는 매개체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정리할게요. 법률관계가 변동되거나 형성되는 과정에서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변동되는 게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에 의해서만 판결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형성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상식을 넓히는 선에서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법적인 배우자입니다. 부부지간인데요. 남편이 잠깐 한눈 팔았습니다. 외도했습니다. 자, 여자분, 남편이 한번 외도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1번 그냥 넘어가 준다. 2번 뭔 소리야? 바로 이혼한다. 3번 나도 맞바람 피면서 넘어가 준다. 자, 몇 번? 2번 좋아요. 2번. 참고 어떻게 삽니까? 이혼해야죠. 자, 이혼을 요구합니다. 바람핀 남편의 반응. 남편은 현재 올해 60입니다. 나이가. 남편의 반응. 아니, 우리끼리 좀 하는 얘기지만 한번 바람핀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 우리끼리 좀 인상 좀 쓰지 말고 우리끼리 바람을 피웠어. 그럼 그게 이렇게 이혼 사유야?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고 술 한잔 먹다 보면 바람 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나만 쓰레기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남편은 일하기 싫어요. 남편은 일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 재산분할. 우리 남자가 그렇게 추접스러워. 뭐라고? 남자처럼 추접스러운 사람이 없어. 남자는 여자랑 살기 싫어, 살기 좋아. 살기는 싫어. 근데 이혼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 재산 반 따기 싫어서 이혼하는 남자가 꽤 많아요. 얼마나 추접스러운 인생들이야. 끝. 자,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이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배우자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남자가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원고가 되어서 남편 피고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됐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어느 한쪽이 외도해가지고 어느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상 이혼하지 말고 협의 이혼 쪽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싶어요. 일단 협의 이혼하는 절차 알려드립니다. 협의 이혼하려면 여러분 근처에 사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동부지원, 북부지원, 남부지원 가셔가지고 지원에 이혼 신청하세요. 그럼 이혼 신청서를 내시면, 도장 찍어서 내시면 그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또 내지는 이혼했을 때 미성년자 자제분이 있으면 이혼했을 때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혼했을 때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VCR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죠? 테이프를 그걸 복도에서 30분간 둘이 보셔야 합니다. 이혼 안 해보셨구나. 이혼 안 해보셨어. 그 지방법원 가면 이혼 서류를 신청하면 뭐라고요? 복도에 앉아가지고 이혼했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30분간 본다고요. 보고 나서 들어보셨겠을 거예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있으면 숙려기간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줍니다. 3개월 뒤에 오세요. 그때까지도 이혼의 의사가 확정적이면 그때 이혼시켜 드릴게요. 숙려기간 두면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요 숙려기간 동안에 빌고 설거지하고 기타 등등 하시면 어지간한 부분은 여기서 칼로 물베기라 풀어집니다. 굉장한 꿀팁을 드리는데 안 듣고 있네. 숙려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에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이혼 안 돼요. 그런데 숙려기간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혼이 확고해. 그러면 나가세요. 나가서 판사가 물어볼 거예요. 이혼의 의사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라고 하시면 이제 판사가 이혼하세요 라고 판결문을 줄 거예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내지는 구청 가서 판결문을 접수해야 이제 이혼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문 떨어지면 배우자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남남 되었으니까 집에 가시라고. 내가 판결문 동사무소 내겠다고 하시면서 판결문을 동사무소에 내지 않고 찢어버리세요. 뭐 안 하면 된다고? 접수 안 하면 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접수해야만 둘이 남남됩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싫어. 협의이혼은. 그래서 부득불 재판상 이혼 들어가가지고 배우자가 원고돼가지고 남편을 피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들어볼 거잖아요. 판사가. 왜 이혼합니까?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기타 등등 해서 판사가 도저히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두 분 이혼하세요 라고 이혼 판결을 내줘버리면 여기서 이제 남남됩니다. 이혼 판결문은 재판상 이혼 판결문은 굳이 구청에 뭐하지 않아도 접수하지 않아도 남남됩니다. 그럼 정리. 법적인 부부 사이가 남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판결의 의사만 바뀌어. 의사표시만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두 번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법률 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바뀌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에 의해서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바뀌는 형성권도 덜어 있다 없다 있다. 혹시 그 뉴스 보시다 보면 저는 혹시 진짜가 나타났다 혹시 보였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잘 안 보는데 보시는 것 같은데 저 연속극이 나는 왜 그런 연속극이 막장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새끼가 아닌 거지. 내 새끼처럼 키운 거지. 하여간 연속극이 그런 연속극이 있던데 자 이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 연속극에서 보는 것처럼 보셔봐. 남편, 부인, 혼인, 신고, 법률혼 사이에 혼인신고하고요. 배우자가 병을 낳았습니다. 남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21살 때 자식의 혈액형이 밝혀져요. O형으로. 아내 혈액형 A형. 남편 혈액형 A형. AB형으로 하죠. 연속극 KBS. 남편 AB형, 아내 A형, 자식은 O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야?
엄마 자식은 분명하지만 아버지 새끼는 아니야. 키운 지 몇 년 만에 자식이 아닌 걸 밝혔다고요? 아니 이런 연속 안 보셨어? 진짜 같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보셔봐. 혼인 신고가 된 상태 자식이 나오면 이 자식은요 자식으로 추정이 돼버립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무조건 부자직 아니야. 이 연을 뭐 하려면 끊으려면 소송 제기해야 돼. 절대로 내칠 수 없다고요. 혼인한 상태에서 자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친생자가 추정이 돼버려. 물론 엄마와 자식 간에는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이건 무조건 모자 관계야 이것은. 근데 친자 관계가 보세요. 친자 관계는 혼인 신고가 된 상태에서 나오면 무조건 친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거 끊어내야죠. 끊어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들어보셔봐. 친생 부인의 소라 부릅니다. 너 내 새끼 아니라고. 그래서 친생 부인권 행사에서 법원에 의해서 뭐가 받아져야 판결이 받아져야 두 부자지간이 끊어집니다. 절대로 몸만 가지고는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파양이 안 돼요. 무조건 법원의 뭐에 의해서만 판결에 의해서만 부자관계가 남남으로 끊어집니다. 이런 권리가 주로 신분권에서 주로 발생해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책을 좀 볼게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 형성권의 종류를 보니까 A번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효력이 생기는 것이 있다. 그래서 동의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추인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상계한다든지 일방예약 완결권 등이 전형적인 형성권이지만 자 B번 보세요. 뭐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니까 반드시 밑줄 뭐 하라고요? 재판상 행사해라. 또는 소를 제기하는 권리가 있더라.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끝부분 보세요. 친생 부인권. 친생 부인권이 뭐라고요? 너 내 새끼 아니라고 하는 거. 친생 부인권 또 내지는 재판상 이용권 등이 있더라. 됐나요 지금? 다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단어의 6글자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저희 시험 빈출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의사표시로는 행사할 수 있고 없고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한다.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부릅니다. 끝.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A라는 채권자가요. B라는 채무자에게 1억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B가 1억 원에 대한 변제기 갚을 날짜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요 돈을 안 갚아요. 근데 채무자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자, 채무자에게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더라. 그러면 채권자 이 돈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 받으려면 채권이다 보니까 법원에 가셔가지고 1억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라고 판결 받으셔가지고요. 이 판결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이 부동산 뭐에서 경매에서 매각대금 중에서 1억을 받는 게 이런 경매를 우리는 차후에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요,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 강제 경매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C하고 짜고요. 매매하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매매 계약서를 쓴 다음에 자기 집을 자기 친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등기의 원인을 실제로 매매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원인을 뭐라고 적어놓는다고요? 매매라고 적어서 현재 B의 집이 C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됐나요 지금? 우리는 차후에 이것을 둘이 짜고 계약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을 가짜 매매 계약에서 이것을 우리는 가장 매매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두 사람만 알고 남은 알 수가 없잖아. 정황 증거상만 인정될 뿐이지 실제로 계약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A라는 채권자는 다쳤나요 안 다쳤나요? 다쳤지. 채권자가 B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집행당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B가 C에게 집을 넘겨버리면 더 이상 A는 집행을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짓거리는 채권자 A를 해친 거예요, 해치지 않은 거예요? 해쳤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행위가 채권자는 해쳤다. 해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기치고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사회행위를 이유로 해서 채권자 A는 자신이 원고가 돼가지고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C를 피고로 해서 판사님 제가 B라는 들어보세요 소외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B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외인. 그러면 소외인의 뜻은 뭘까? 대충 어감상 소외인의 뜻은 소송 밖에 있다고요. 소송은 누구랑 하는 거라고? A하고 C. 그럼 B는 소송 밖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 소송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B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외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소외인 B의 집에 대해서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뭔 사연인지 모르지만 B가 갑작스럽게 C에게 집을 팔아먹어서 C에게 집이 넘어갔습니다. 이 행위는 저를 뭐 한다? 뭐 한 것이다? 사기치고 해한 것이니까 요 매매 계약을 뭐 해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집을 누구에게? 다시 B에게 돌려주세요라고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뭘 제기한다고요?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요 계약을 뭐 하시고 취소해 주시고 현재 등기가 C 앞으로 넘어가 있는데 C의 집을 누구 앞으로? B에게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을 하는 소제기한다. 이런 소제기를 우리는 앞으로 네 글자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한다. 그런 맥락에서 뭐라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소장을 받은 법원에서는 A라는 사람이 원고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고를 부를 거예요. 야 피고 C 너 이 매매 진짜 매매 계약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진짜 매매 계약이면 소유권 등기 넘어왔으면 매매대금 줬겠네. 매매대금 지급한 정황 증거 보여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C라는 사람이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매매대금은 통장으로 이체해줘요? 아니면 사과박스에 담아서 5만 원짜리로 갖다 줘요? 아니 매매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매매대금을 줄 때 사과박스에도 5만 원짜리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줄 거야? 아니면 통장 이체할 거야? 이체하겠죠. 근데 C라는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체한 적은 없고요. 현찰 박치기를 좋아하니까 사과박스에 눌러가지고 갖다 줬다고. 왜냐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형식은 뭘 취하는데? 매매를 취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A를 해치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좋아. 너그 두 놈의 행위는 요 행위는 채권자를 뭐 했다? 해쳤으니까 요 계약을 뭐 해라? 요 계약을 취소해라. 라고 뭘 내린다고요? 판결 내려버려. 그러면 판결을 받는 순간 이 집은 B 앞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누구 집이었던 것이 C의 집이었던 것이 누구 집으로? B의 집으로 뭐 한다? 바뀐다.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뭐 제기해라? 소 제기해라. 뭔만 가지고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칠판 보셔봐. 같은 얘기야. 법원에 뭘 받으려면, 판결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소제기해야 돼. 됐나요 지금? 그래서 시험 지문에 권리 중에서 반드시 소제기합니다 라는 권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방금 봤던 뭐 채권자, 취소권만큼은 반드시 뭐 한다? 소제기한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은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 끝. 혹시 등록하신 분 계세요? 돈 내신 분? 등록하신 분? 돈 아직 안 냈어요? 등록 아직 안 하셨어? 등록하신 분 계셔가던데 잠깐만.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문각 하거나 수업 들을 수 있는 뭐 있다고요? 권리 있잖아. 근데 오늘 월요일 날 민법 수업을 들어보니까 수업이 아닌 거야.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등록한 거 뭘 받아야 돼? 환불해 주세요 라는 것도 여러분 권리라고요. 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환불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도저히 민법 수업 들어보니까 저 새끼 강의는 강의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학원 가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환불하면 돼? 어렵지 않아. 가서 환불해 주세요라고 뭐 하면 돼? 말하면 된다고. 눈빛으로 보낼 거야? 말은 해야지 환불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권리 뭐하란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란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환불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곧바로 환불해 주지 않고 뭐 입히기 접히기 되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말귀가 안 통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법원 가라니까. 제가 적지 않은 돈 100만 원 들어가지고 등록했습니다. 수업 들으니까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환불해 달라고 권리 행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 데스크 가서 환불해 달라고 의사표시하면 돼. 그런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쌩까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소송 제기하시라고. 그래서 저 이만저반에서 방문각 종로학원에 100만 원 들어서 끌었는데 차일피일 미래에서 환불 안 해줍니다. 환불 받게 해주세요라고. 뭘 제기하라고? 소제기하라고. 됐나요?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의 모든 권리는 둘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의사표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소제기하는 방법으로.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요. 여러분 집인데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줍니다. 그럼 매도인은 이 계약 뭐 할 수 있다고요? 중도금 안 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하시라면 된다고요? 전화 걸으니까 야 매수인 너 중도금 안 줬으니까 나 너하고 그냥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라고. 뭘 표시하라고? 의사 표시하면 돼. 그런데 매수인이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서 약 올려. 해지해봐라 약 올려. 어떻게 하시라고? 해지하겠다라고 소제기 하시라고. 어느 게 가장 확실해? 여기 확실하죠. 다만 상대방이 해지했더니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럼 굳이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잖아. 제 말 듣지?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권리, 거의 모든 권리는 행사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지 않고 뭐만 가지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할 수도 있지만 뭐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법은 두 가지 다 인정해 줍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재판, 상, 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역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재판 외 행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재판 외의 행사의 뜻이 뭐라고요? 뭐 하지 않고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재판 밖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재판 외 행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권리는 재판상, 재판 외 다 인정해 줍니다. 됐나요? 그런데 오늘 들어봤던 채권자 취소권이란 요 6글자는 오로지 뭘로만?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돼. 절대로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뜻 없어. 앞으로 재판상 행사의 뜻은 뭐라고요? 반드시 뭐 제기해라? 소 제기해라. 재판 외 행사의 뜻은 뭐라고요? 뭐 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뭐 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의미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재판 외 행사의 뜻을 모르시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 외의 뜻은 뭐라고요? 재판 밖에서 뭐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뭐 하는 방법으로만 의사 표시하는 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맑게만 알아먹으면 여러분은 소를 제기하실 거예요? 소 제기 않고 하실 거예요? 소 제기 않고 하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상대방이 맑기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적으로 가야죠. 근데 그 중에서 무슨 권리만큼은 채권자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을 요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소 제기해야 돼. 됐나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땡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을 좀 보시고 211페이지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10번은 워낙 중요합니다.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1교시 때 했던 얘기 중에 자, 끝말은 뭘로 끝난다고요? 청구로 끝나는데 이 청구권이 거의 98%는 우리가 배웠던 오리지널 뭐라고요? 청구권이다. 그런데 끝말이 뭘로 끝나는데? 청구로 끝나는데 한 2% 정도만 형성권인 경우가 있더라. 질문. 청구권하고 형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청구는 상대방이 뭐 해야? 응해야 권리가 실현되는 반면 형성은 뭐라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법률관계가 뭐 된다? 형성된다라는 게 차이점. 그래서 우리 시험은 끝말이 청구로 끝났을 때 그것이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를 물어보니까 요 관련 얘기는 좀 정리 좀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법조항 하나 있을 거예요. 칠판 좀 볼까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청구인지 형성인지를 따져보셔요. 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자, 갑니다. 갑이라는 아버지께서요 X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사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P
피상속인이라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뭐라 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자식들 A, B, C라는 누구에게? 상속인들에게 토지가 뭐 된다고요?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뭐라 한다? 피상속인이라 부른다. 상속인이라 부른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속받는 사람을 뭐라 한다?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 피상속인은 누구라고요? 돌아가신 분. 자식들은 뭐라? 상속인. 됐나요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서 A, B, C가 상속을 받게 되면 저 토지는요 다 자식이면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종의 무슨 관계라고요? 저게 공유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를 세 자식의 상속인의 뭐라고 한다? 공유물이라고 불러. 됐나요 지금? 그리고 나서 상속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큰아들이. 그래서 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야, 땅 쪼개자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이라고 불러. 됐어요 지금? 그럼 이게 만일에 끝말이 뭘로 끝난다고요? 청구로 끝났을 때 이게 만일에 뭐면 청구권이면 오빠가 동생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했을 때 이게 청구로 보면 동생들이 뭐 하면 나는 못 쪼개 라고 하면 쪼개져 안 쪼개져? 이건 못 쪼개. 청구는 상대방이 뭐 해야 한다고? 응해야 한다고. 근데 이게 말은 뭘로 끝나는데 청구로 끝났을 때 이게 만일에 뭐가 돼버리면 형성이 돼버리면 동생들이 원튼 원치 않던 땅은 쪼개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 오빠는요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는 이유가 내 몫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내 몫 이상을 달라는 얘기야? 오빠가 동생들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내 몫을 달라는 거야? 내 몫 이상을 달라는 거야? 내 몫을 달라는 거야. 동생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제 말 뜻 이해하시어요 지금? 내 몫 이상을 달라는 권리가 아니야. 내 몫을 가져가겠다는 얘기. 그럼 따라서 아버지가 죽는 순간 이 땅은 쪼개지는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동생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땅은 무조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분할 청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형성이래요. 무조건 뭔만 표시하면 의사만 표시하면 공유물은 뭐한다? 쪼개진다. 반대하든 반대 상관없다. 그게 전형적인 뭐라고?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끝말은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 실질이 뭐라고요? 형성이라고 지금. 의미 됐나요 지금?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지상권은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참 생소합니다. 권리 중에 우리 나중에 물권 파트를 배울 거예요. 물권 파트. 물권의 종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하고 대응되는 단어가 동권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다시 넓은 의미의 물권, 다른 말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권이라고 해. 넓은 의미의 물권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점유권과 뭐? 본권. 그러면 점유권은 뭐냐? 들어보세요. 그냥 적지 마시고.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 않는다. 묻지 않겠다.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자 보셔봐.
갑이 자전거를 사와서 현재 갑이 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럼 갑은 자전거 사왔으니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있죠? 현재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있다고요? 점유권도 있어. 잠깐만, 다른 각도에서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쳐왔어요. 훔쳐왔어. 절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 그러면 훔쳐온 사람은 저 자전거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이 없어. 다만 현재 뭐 하고 있어? 타고 있잖아.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 갑이란 사람이 현재 자전거란 물건을 사실상 뭐 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묻지 않겠다. 무조건 갑에게는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이런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현재 그 물건을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번권은 뭐냐? 번권은 법적으로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번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갑이 자전거 사왔으면 소유권은 이 자전거를 법적으로 물건 점유할 수 있어요? 소유권은 본권이에요. 그런데 갑은 자전거 훔쳐왔으면 법적으로 물건 점유할 수 있어? 없잖아. 본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대표적인 본권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본권이 그래서 전형적인 본권이 소유권이에요. 넓은 의미의 물권의 본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유권이야. 내 소유니까 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소유권은 뜻이 뭐냐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 소유권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 물건, 사용, 수익, 처분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권능 중에 하나가 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제한돼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 물권이라고 불러. 제한 물권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그 물건을 사용을 할 수 있어. 그 물건을 수익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니까 처분할 수 없어. 처분의 권능이 제한돼 있어. 뭐하고 뭘 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친 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 물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용익 물권이야. 용익 물권의 뜻이 뭐라고? 그 물건이 내 물건은 아니니까 뭐를 할 수 없어도 처분할 수 없어도 내 물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고 내 물건 아니도 수익할 수 있어. 그래서 전세권자, 남의 집에 사는 전세권자는 내 집은 아니어도 2년 동안 그 집을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할 수 있지만 내 집을 아직 처분 못해. 그래서 전형적인 용익 물권의 하나가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전형적인 용익권의 하나입니다. 그 차후에 제한물권의 두 번째가 점유는 못해. 사용은 못하는데 담보 가치만 파악하는 담보 물권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물권에 들어봤던 것처럼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물권을 총 몇 개 배울 거라고요? 8개 배울 거예요. 하나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법에서는 총 저희 시험이 물권법에서 8문항이 나옵니다. 8문항 나옵니다. 그 중에 점유권 하나 무조건, 소유권 무조건 하나, 지상권 하나, 전세권 하나, 유치권 하나, 저당권 하나. 지역권과 질권은 간혹 나올 때 있고 1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나오지 않고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총 몇 개 나왔어요? 6개. 그럼 2개가 부족하잖아. 2개 부족한 것은 넓은 의 물권법 이 전체적인
총론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 관련해서. 그래서 이래서 시험 범위는 일단 설명해 드렸어. 그 중에 칠판 지상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자, 본권 얘기하세요. 소유권도 본권이고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본권이에요. 전세권자는 2년 동안 그 집을 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잖아. 단어가 생소해서 들어보셔야 돼. 넓은 의미의 물권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2개. 하나 뭐? 점유권. 두 번째 본권. 본권의 종류.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의 종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까지 해서 우리는 차후에 물권법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 중에 오늘 요 지상권 관련 얘기만 잠깐 할게요. 지상권. 땅지. 요게 지상권입니다. 자, 그럼 지상권은 언제 쓰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자, 가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 지상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그 땅을 을이 30년 동안 빌려쓰기로 지상권 설정 계약합니다. 그래서 을이 저 토지의 누구라고요? 지상권자랍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갑의 토지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이다. 나대지에다가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지어서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같은 것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작물을 소유하려면 남의 땅을 뭐 해야 돼? 써야 하잖아.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누구 토지에? 누구 토지에서? 남의 토지에서 내 건물을, 내 수목을, 내 공작물을 뭐 하려면? 소유하려면 남의 땅을 들어가서 쓸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상권 의미가 뭐라고요? 누구 토지에서? 타인의 토지에서 내 건물, 내 수목, 내 공작물을 뭐 하려면? 소유하려면 남의 땅을 들어가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는 거의 없어요. 이유 잠깐 봐봐요. 몇 년이에요? 몇 년? 30년이야. 자, 30년 뒤에 나 살아있을 것 같아? 죽어있을 것 같아? 왜 이래요 진짜. 땅 주인 갑이 30년 빌려주면 갑의 나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쳐도 30년이면 80이야. 물론 요즘 세상이라면 살아날 확률이 많겠지만 어떻게 장담을 해? 그러면 갑은 몇 년 동안 저 땅 못 들어간다고? 30년간 못 들어간다고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무에는 이런 지상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왜 30년입니까? 그 얘기야. 30년 이유. 빨간색이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하라고? 본전 뽑으라고. 보셔봐. 을이 뭘 지어놨어? 건물. 한두 푼 들어? 한두 푼 드냐고. 나무 심어서 한두 푼 드냐고. 그러면 내가 투자한 자본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돼. 그래서 최하 30년이라고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이렇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장기간이야. 또 예를 들어서 요 건물, 요 토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요. 기계식 주차장을. 아무것도 없어. 만들고 싶으면 주차장을 세우는 것도 공작물이에요 이거. 그럼 최하 몇 년이라고요? 5년이야.
이건 5년짜리입니다. 기간이 짧아. 그런데 문제는 쓰고 30년이 경과했어요. 계약이 뭐 되었어? 만료됐어.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 방 빼야죠. 몇 년만 쓰기로 했어? 30년. 5년 쓰기로 했으면 내가 설치한 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러면 건물 지었어. 기계식 주차장 만들었어. 5년이 지나면 이 기계식 주차장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돼. 근데 멀쩡한 건물을, 멀쩡한 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뭡니까? 낭비야.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셔봐. 지상권이 뭐 했어? 소멸했어. 계약 뭐 했다고요? 끝났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남아있다면 누구는? 지상권자는 야, 연장 한번 더 합시다 라고 계약의 갱신을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한다고. 다시.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어놓은 건물, 공작물, 수목이 남아있다면 멀쩡한 건물을, 멀쩡한 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뭐다? 낭비다. 그러면 알았어. 지상권자는 야, 계약 30년 했는데 한 번 더 연장하자 라고 계약의 갱신을 뭐 한다고요? 청구하시라고. 저걸 뭐라고 한다? 계약 갱신 청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이 항 보세요.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요,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봐. 무슨 청구? 갱신 청구. 무슨 청구? 매수 청구. 끝말이 뭘로 끝나요? 청구. 그러면 하나씩 좀 정리해 봅시다. 1번. 지상권이 뭐에 있다고요? 소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공작물, 수목이 뭐 하면? 있다면, 현존하다면 누구는? 지상권자는 누구에게? 땅 주인, 지상권 누구에게? 설정자에게 계약 한번 더 하시죠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의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고요. 다시, 아무 때나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 두 가지. 첫 번째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뭐하면? 현존하면 지상권자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요 청구권이 청구권으로 읽혀집니까? 요 청구가 형성권으로 읽혀집니까? 청구와 형성의 차이점. 청구는 상대방이 응해야 돼. 형성은 상대방이 응하더라 응하지 않든 무조건 연장돼. 그러면 힌트는 여기 있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여가 힌트야.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는 청구권으로 읽혀집니까? 형성권으로 읽혀집니까? 힌트는 여기 있다니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여가 힌트야. 청구와 형성의 차이는 뭐라고? 자, 이게 만일에 뭐면? 청구권이면 상대방이 뭐 하면? 응하면 계약 뭐 돼? 연장돼. 됐어요 지금? 이게 만일에 청구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연장돼, 연장 안 돼? 연장 안 돼. 만일에 이게 뭐면? 형성이면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무조건 계약 연장돼. 청구의 형성이야. 청구로 보여줘. 왜? 원하지 않은 때라면, 그러면 청구가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뭐 하면? 원하면 연장돼. 원하지 않으면 연장 안 돼.
자, 그러면 보셔봐. 처음에 몇 년 설정했다고요? 30년. 이번에 또 연장 들어옵니다. 청구가 응하면 몇 년 연장이라고? 30년이야. 총 몇 년이야? 60년이야. 그러니까 몇 년간 나는 내 땅 못 들어가. 60년간 못 들어가. 자, 지금으로부터 60년 뒤 나 살아있어 죽어있어. 이제 장담 못해. 이것은 100% 죽어있을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이니까 없습니다. 주위에. 두 번째, 잘 보셔. 이 청구는 청구예요. 뭘 보고? 여기를 보고.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면 연장해 주시고 원하지 아니하면 연장 안 돼. 이거 연장 안 됩니다. 잠깐, 이건 민법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걸 이해 못하면 자, 오늘 그만 공부 그만둬. 차라리 공부하지 마. 왜? 어려워. 쉽지 않아. 차라리 9월 달에 접는 게 빨라요. 아셨죠? 10월 달 가면 못 접어요. 아니, 발을 들이놓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쉬어. 공부하지 말고. 청구와 형성의 차이가 뭐라고? 청구는 상대방이 응하면 연장, 응하지 않으면 연장 안 돼. 형성이 돼버리면 무조건 연장이 돼. 근데 문제는 이 항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이니까 요건 뭐를 본다고요? 청구로 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설정자는 계약 갱신 청구를 응할 수도 있지만 못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이게 청구로 봐야 한다고. 그래서 설정자가 안 돼, 나가 라고 뭐 하면? 거절하면 누구는 지상권자는 누구한테 가서? 땅 주인한테 가서. 그러면 연장해 주기 싫으면 내가 지어놓은 건물, 공작물, 수목, 다른 말로 뭐 지상에 있는 물건 네가 사.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끝. 그 얘기야.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잔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요 매수 청구가 요게 형성입니다. 따라서 설정자는 무조건 지상물을 사셔야 돼. 자, 보셔봐. 갑의 땅에 을이 30년짜리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 토지 위에 10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땅 주인이 갑이라면 여러분은 지상권 설정할 때 무조건 각오해야 돼. 최하 몇 년? 60년이라니까. 30, 60이야. 아니면 30년 뒤에 저 건물 10층짜리 건물을 뭐 해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우리 법이 누구에게? 지상권자에게 너무 막대한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지상권이 거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 현행법에 지상권자에게 너무 막대한 권리를 줘. 아닌 얘기로 내 땅에 놀고 있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설정한 순간 최하 몇 년이라고요? 60년이라고. 다시 여러분 땅 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땅에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뭐 한다고? 시상 팔자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년 차임을 1억 주겠대. 1억씩. 그러면 바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왜? 기계식 주차장. 일단 최하 몇 년이라고? 5년, 10년이야. 공작물 5년이니까. 아니면 지어놓은 저 건물 주차장을 내가 사야 돼. 제 말 뜻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는 대부분 있는데 지상권이 주위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지상권자도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들어보셔. 제일 중요한 얘기. 계약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다 보니까 설정자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절당하면 몇 차적으로? 2차적으로 지상권자 설정자에게 지상물 사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권리는 뭐다? 형성권이다. 순서를 잘 보셔.
먼저 1차적으로 먼저 뭐하고 계약갱신을 청구해서 그것이 뭘 당하면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몇 차적으로 2차적으로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얘기 끝. 워낙 중요한 지상권 파트 얘기니까 오늘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 실은. 근데 극복해야 될 문제야 이것은. 지금 이번 시간 하고 싶은 얘기는 칠판 보셔봐.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청구권인 경우가 있고 청구로 끝나도 형성권인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요 얘기야 지금.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는 일종의 뭐이고 청구권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일종의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따라서 설정자는 무조건 지상물을 시가대로 매수하셔야 돼요. 예외 없음.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의미 됐나요 지금?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됐고 한번 들어보세요. 287조 보세요. 이 지상권이 워낙 중요한데요. 지상권은 남의 땅을 쓰면 땅값 주게 땅값 줘야 했잖아. 땅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 잠깐만. 용어 정리 해봅시다. 우리는 갑의 땅을 을이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한테 빌려서 쓰면서 지료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 땅값. 다른 말로 을이 차임을 줄 수도 있어요. 다 같은 얘기. 아니면 을이 전세금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단어 갑의 땅을 을이 빌려서 쓰고 대가로 주는 단어가 세 개 나올 거예요. 하나 뭐? 지료. 두 번째는 차임. 세 번째는 전세금. 그러면 미루어 짐작했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지료가 나오면 둘이 뭐 한 거야? 지상권 계약한 거예요. 뭐가 나오면? 차임이 나오면 임대차 한 거예요. 뭐가 나오면? 전세금 나오면 전세권 설정한 거야. 다시 센스. 갑의 토지를 여러분이 빌려 쓰는 계약 총 몇 개 있다고? 3개 있어. 하나 뭐? 지상권 설정 계약.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세 번째, 전세권 설정이라면 그러면 지상권에서는 땅값을 뭐라고 부르고? 지료. 임대차라면 땅값을 차임. 전세권이라면 전세금. 그러면 이런 묘한 뉘앙스를 보시고 뭐가 나오면 지료가 나오면 두 사람 사이에 뭐 있구나?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구나. 단어가 뭐가 나오면 차임 다른 말로 뭐? 월세가 나오면 뭐 있구나? 임대차 있구나. 뭐가 나오면 전세금 지급했으면 이건 뭐구나? 전세권이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 똑같이 땅값을 우리는 법에서는 지료, 차임, 전세금이라고 문제를 바꿔 부를 뿐이야 지금. 됐나요 지금? 여기서 그 지상권자가 땅값을 몇 년간? 2년간 뭐 했어? 연체했대. 그러면 땅 주인,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어? 청구, 방 빼라.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라 불러. 뭘로 끝난다고요? 청구로 끝나. 그러면 청구로 끝났을 때 이게 청구권이겠어요? 아니면 형성권이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 당연히 뭐라고요? 형성으로 봐야지. 청구로 봐버리면 지상권자가 나는 못 나가요 라고 하면 못 내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데 현재 지료 몇 년 연체했다고? 2년. 그럼 무조건 방 빼야지.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는 표현의 방식이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이건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그럼 질문. 형성이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언제? 즉시야. 왜? 형성권이니까 뭐만 표시하면 의사항 표시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언제? 즉시. 지상권이 뭐 한다? 소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형성의 뜻은 기억하셔야 돼. 아까 잠깐 전세권 설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반짝이 돌아간다. 방 빼라. 이걸 뭐라고 한다? 전세권 소멸 청구권. 땅값을 2년 안 주면 뭐라고요?
지상권, 소멸청구권 다 끝말이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 실질은 뭐라고요?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 확인 212페이지 보니까 참고 있죠. 참고. 그래서 1번 파란색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입소 청구권, 2번 지상권 소멸 청구권, 5번 공유율 분할 청구권이 자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고 끝말이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실질이 뭐이구나? 형성이구나. 계속 정리해 두세요. 얘기 끝.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쉬었다 오겠습니다.